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교재는 기본서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상인데 종부세 예상은 뭐 시험에서 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먼저 종부세 예상은 여러분요, 주택과 토지인데 이 주택에서 별장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별장은 재산세에서 4% 고율 과세하죠. 그래서 재산세보다 높은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를 과세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 과세했기 때문에 별장은 제외하고요. 고급택은 취득세에서 만중 과세합니다. 그죠? 취득세에서 만중 과세하고. 그래서 고급택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도진세율 적용되니까 종부세 예상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별장 제외하고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그 다음에 토지, 모든 토지예요.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근데 이 토지를 재산세에서 우리 세 개 용어로 나눴죠.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리대상 토지로. 그럴 때 이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예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예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재산세에서 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세율을 통해서 우리가 외웠어요. 007, 빵24, 비례세율. 그래서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그렇죠?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습니다. 얘네들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재산세에서 저율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계에 과다보유옥제, 투기옥제하게 도입했습니다. 얘네들 농사 대규모로 줘야 되는데 요즘은 수지타산 맞으려면, 근데 농사는 요만큼만 지으세요.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종부세 예상에서 제외하고, 공장 농지 같은 거예요. 공장이라든가 뭐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자, 그 다음에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있잖아. 이런 것들은 또 보시면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들인데, 왜냐하면 재산세에서 자, 공장이요, 대규모로 공장을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 요만큼만 지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예요. 이런 것들은 저율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니까 종부세 예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고율 분리 대상 토지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든가 골프장용 토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4%로 과세했잖아요. 근데 또 종부세 예상이 되면 가혹하니까 종부세 예상에서 제외하고, 결국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예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이제 문제 보겠지만 재산세에서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 이용을 구분해 가지고 재산세 배운 그 토지 이용을 구분해서 별도 종합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종부세 대상에서요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건축물이요. 어떤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불확장용이든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얘네들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별장 금방 제외된다고 말씀드렸고,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토지에서, 자, 토지용에서 저율분리든 고율분리든 분리대상 토지는 아니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거 봤는데요. 교재 보시면 285페이지입니다. 종부세 과세상. 본문을 보시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밑줄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건축물이요,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가 아니라는 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주택 봅니다. 주택은 종부세 대상인데 다만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 밑줄이고요. 자, 그 아래줄 끝에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왜냐하면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심학습 보면요, 합산 배제 대상 주택 그래가지고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 임대주택이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자, 제외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교재 읽다 보겠지만 최근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요 합산 대상에 포함을 시킵니다. 최근에는 취득한 주택들은. 그래서 예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들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건설임대주택이라든가 같은 일정한 것만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되고, 최근에는 일단 포함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이런 것들이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당연히 제외합니다. 또 주택건설사 집 줘놓고서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라든가 등록 문화재주택 같은 거.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하게 도입했는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 맞지 않죠? 그래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하나하나 다 거의 밑줄인데요. 자, 심학습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들인데요. 먼저 1번에 민간임대주택이란 특별법 규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 다가구 임대주택 그 아래줄이에요. 이런 것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포함시킨다는 거고요. 또 종업원의 주거에 제목이 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밑줄 그 아래줄 3번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미분양 주택 밑줄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밑줄 그리고 5번에 자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 밑줄이야.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나 취지와 맞지 않겠죠? 그래서 등록 문화재 주택은 여기 30회 시험 때 또 지문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 주택들을 제외한다. 넘어갑니다. 눈에 익혀 두시고 넘어가시면 종부세 대상에서요. 예,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쫙 나와 있는데 이 임대주택의 자세한 요건까지 우리가 뭐 공부할 수는 없고요. 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최근에는 민간임대주택에 특별법 민특법 규정 개정에 따라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이제 종부세 혜택 이제 없앴다는 거 그런 얘기들 있죠. 원래 이제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단기 임대주택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제도를 없애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민특법 안 배웠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잘 몰라도 돼요. 하여튼 민특법이라고 해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최근에 냈던 종부세 합산 대상에 다 이제 웬만하면 최근에 등록한 주택들은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종부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293페이지로 갑니다. 293페이지를 보면 토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 여러분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대상이다. 밑줄이고 별도의 동그라미, 종합의 동그라미요. 그리고 그 아랫줄 두 번째 줄 중간에 밑줄입니다.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자 종부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이 표 있죠, 여러분들? 예, 표를 별 표시하시고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종부세 대상 주택에는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별장 제외고. 근데 별장 2위 주택은 거기 가로 안에 고급 주택도 포함입니다. 밑줄이요. 고급 주택 포함이고. 그 다음에 종합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저율이든 고율이든. 넘어갑니다. 294페이지 보니까 건축물은요. 어떤 건축물이든 하여튼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건축물 아니고. 그 다음에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자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우리 상가 부속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됐어요? 얘가 별도. 기준면적으로 총합면적은 뭐가 됐어요? 종합합산. 그러니까 별도 종합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어떻든 간에 됩니다. 근데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무조건 아니죠. 근데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면 토지용이 뭐에 해당돼요?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 예? 자, 분리 대상이죠. 고율 분리.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제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기출 문제를 봅니다. 종부부동산세법상 종부세 대상인 것은 그랬는데 1번에 보니까요.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했으니까 제외한다고 그랬죠? 예. 2번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생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농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용을 먼저 구분해야 돼요. 얘는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우리 농지는 개인 소유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눌 때 우리 개인 소유 농지는 위치를 보고 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종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일반 회사가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농지를 갖고 있으면 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죠?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 분리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종, 농, 매, 사, 농, 종중이
그러니까 종중이는 매사에 농담만 잘한다 그랬죠? 종중이 수여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음성 꽃동네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사부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농지. 이렇게 해서 종농 매산의 경우만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분리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 분리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상업용 건축물, 4번 공장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법 등 관계분류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 속토지요. 자, 토지가 나오면 토지용 구분해야 되는데 얘 별표시하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었는데 어느 형에 해당됩니까? 종합업산이죠.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에 속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업산. 그래서 종합업산이니까 종부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토지용 구분 문제, 토지 나오면 토지용 구분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거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 말씀드렸고요. 03번 테마 납세의무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예요. 여러분들 꼭 잘 아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올해 개정이 있는데 자 올해 개정이 있었는데 종부세 납세의무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보시면 이 납세의무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종부세는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올해 법인과 개인 소유를 달리하게 됐는데 특히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할 때는요. 주택분 종부세 부과할 때는 개인과 법인을 달리 판단합니다. 개인과 법인 달리 판단해요. 작년까지는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이 소유하든 달라지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개인과 법인 소유를 주택분 종부세 부과할 때는 구별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구별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토지분은 있잖아요. 토지분은 똑같아요. 토지분은 똑같은데 봅니다. 토지분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토지분 종부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종전처럼 똑같아요. 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주택분만 개인 소유일 때와 법인 소유일 때를 구별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요.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도 재산세처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보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실질과세는 즉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근데 다만 한번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주택분 종부세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인데 일반적인 경우에 과세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구체적인 기준이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 봤을 때 개인이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일 때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딱 6억 원은 아니고 6억 초과해야 합니다. 개인은. 그래서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초과했어야 되는데 올해 달라진 것이 이거예요. 개정세법이.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시가격 뭐 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올해 개정세법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자 신탁주택의 경우요. 신탁재산. 우리 재산세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위탁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신탁법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이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자, 이거는 재산세에서 어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입니다. 위탁자. 자, 그 다음에 또 올해 신설된 규정이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재산세에서도 우리가 봤었어요. 만약에 자 위탁자가 종부세를 또는 강제징수비 같은 세금을 못 내요. 체납해요. 그러면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비를 징수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세금을 못 낸다. 그럼 누가요? 이 수탁자가 자기가 신탁받은 그 신탁주택으로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이거 재산세도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하여튼 올해 개정 내용이 신탁한 재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고, 자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 그러면 수탁자가 자기가 신탁받은 재산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좀 더 볼게요. 납세의무자.
토지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면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시험에서 여기다 슬쩍 분리대상 토지를 집어넣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과세기준일연제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다음에 어느 하에 해당하는 자는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 자, 그럼 보시면 구체적인 기준을 한번 보세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좀 엄격합니다. 그리고 단위가 작아요.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요?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 같은 거라 단위가 좀 큽니다. 얼마요? 80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택분 납세 의무자 개인일 때는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6억까지는 아니에요. 6억 초과해야지. 그 다음에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 없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그렇습니다. 순서 바뀌었는데 80억 초과하는 자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토지도요. 자, 신탁 토지의 경우 똑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납세 의무자 신탁 토지일 때 똑같아요. 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으로서 신탁 토지의 경우 누가 납세 의무자 된다? 위탁자.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위탁자가 당연히 신탁 토지를 수여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세금을 못 낸 위탁자가 그럼 똑같아요. 세금을 못 내면 이 수탁자가 신탁 토지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신설이 되는데 뭐 공통적이에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좌우지간 같은 신탁 재산, 위탁자 납세 의무자고, 세금을 못 낸 위탁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못 낸다. 그럼 수탁자가 신탁 재산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 얘기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와 똑같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보시니까 납세 의무자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법에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연제 사실상 보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요. 일반적인 경우 이거 밑줄입니다. 과세기준일연제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 밑줄. 그 다음에 295페이지 봅니다. 295페이지 개인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별로 공시 합한 금액이 얼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라는 거. 근데 법인은 밑줄입니다.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밑줄이요. 신탁주택의 경우, 자,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신탁법 규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이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이래도 불구하고, 자, 밑줄입니다. 위탁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니까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해서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는 이 위탁자를 누구로 보냐면 이 지역주택조합과 이 직장주택조합이 위탁자가 되고요. 하여튼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밑줄 쫙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 위탁자. 그 다음에 시험학습 봅니다. 신탁주택 관련한 수탁자 물장 납세 의무요.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종부세라든가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에도 징수합금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밑줄입니다.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거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납세 의무자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 의무자 거기 바로 내려와서 물론 이제 본문에서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해서 여기 비추로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종합의 동그라미, 별도의 동그라미. 여기다 슬쩍 분리대상 토지 집어넣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고. 1번이요. 종합합산 대상인 경우 밑줄이고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초과하는 자 밑줄.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 별도 합산 대상인 경우 밑줄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단글로 이런 것들 나오니까요. 신탁 토지의 경우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 자,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거 밑줄. 자, 그리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 토지를 수여하는 것을 본다 밑줄이야.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296페이지도 자, 시험학습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탁 토지 수탁자 물적 납세 의무요. 두 번째 줄 봅니다. 하여튼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밑줄이요. 신탁토지,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밑줄이요. 자,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자, 우리 또 화면을 여러분들 한번 봅니다. 과세표준 세율인데 보시면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또 올해 또 잘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우리 본격적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한번 하고요. 자,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한번 제끼시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왜 이렇게 힘들이 없어 보여 오늘 여러분들? 진짜 그래 힘들이 없어 보이는데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296페이지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주택법입니다. 양가로 1번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인데요. 본문에 보니까 길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길게 나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그 계산식만 여러분 계산식만 제가 별표시 해놓고 여기 계산식만 체크해놓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기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요. 주택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 아까 특히 개인의 경우는 아까 얼마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였어요? 6억 초과하는 자. 그러니까 6억까지는 납세의무 없으니까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곱합니다. 우리가 재산세도 과세표준 결정 시에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했습니다. 그죠?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곱했습니다. 자, 여러분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95% 곱합니다. 시험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곱해야 됩니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요. 또는 우리 이따 또 나오겠지만 부부 공동 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가지고요. 그 1주택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따 나옵니다. 그러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처럼 똑같이 종부세를 계산해요. 그래서 자, 이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냐면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3억 기초공제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억만 공제하잖아요. 근데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이라든가 또 1주택자로 신고한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3억 원 기초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6억을 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공제? 9억 원. 그래서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이거나 또 1주택자로 신고한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이 얼마요? 9억 원까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9억 공제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곱합니다. 자, 납세무자가 근데 올해 개정된 내용이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고 그랬죠? 이게 올해 종부세 개정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납세무자가 법인이다 그러면 과세표준 산정 시요 얼마를 공제하냐면 6억 원을 공제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6억 공제를 해주잖아요. 자, 개인의 경우. 근데 법인이 종부세 주택분 납세무자일 때는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얘기들인지 한번 계산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에 갑과 을 1세대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설명의 편의성 없다고 하고 1세대원이 있는데 얘가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1세대 지금 2주택인데요. 자, 그랬을 때 을은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을은 납세무자 돼요? 네? 자, 을은 납세무자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개인별 합산이잖아요.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이니까 자, 을은 납세무자 되지 않습니다. 갑은 납세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그럼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6억 공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95% 곱합니다. 그러니까 4억에 95%니까 4구 36, 4구 20 얼마입니까? 3억 8천만 원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 강의했더니
그 제가 실화 기본이공 강의 때 얘기 드렸잖아요. 실화를. 그 어떤 수강생분이 쉬는 시간에 저를 막 따라나오면서 아유 저기 아까 그 수업 시간에 3억 얼마씩이나 세금 내나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따라오신 분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3억 8천씩 1년에 세금을 내면 아이고 이 사람 이거 공시가격으로 한 10, 그러니까 시세로 한 14억, 그 다음에 뭐 시세로 한 뭐 7억, 8억 뭐 주택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거의 시세로 한 20억 정도의 상당한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도 1년에 3억 8천씩 세금을 어떻게 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 3억 8천이고 여기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 구하는 거고요. 자, 또 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 1세대원, 다른 세대원 없다고 하고요.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 공시가격으로 만약에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요.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다고 할게요. 1세대 몇 주택이냐면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요. 단독 소유네요. 그래서 갑 단독 소유로 1세대 1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갑은 납세무자가 되죠? 6억 추가했으니까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해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9억 공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한가 비율 80%가 아니라 95%를 곱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1억이고 여기다 95%니까 얼마입니까? 9,500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근데 자, 요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요. 부부 공동 소유입니다. 자,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이고요. 1세대이고 공시가격 1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12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은 균등하다고 하겠습니다. 눈 뜨고 자, 그래서 눈 뜨고 자, 아유 금방 스트레칭 했는데 큰일 났어. 자, 그래서 지분은 균등합니다. 그러면은 갑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납세무자 돼요? 자, 안 됩니다. 왜냐면 자, 지분이 균등하다고 그랬으니까 부부도 개인별 과세죠? 부부도 개인별 과세입니다. 그래서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 공동소 1세대 1주택이요. 이따가 나오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세무서에 이제 신고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신고는 그거는 이제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허용을 하는 거고, 하여튼 신고 안 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 공동소 1세대 1주택은 개인별 과세라 6억씩.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예요?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독소 1세대 1주택은 9억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따가 나오지만 우리가 단독소 1세대 1주택일 때는 요 과세표준 결정 시에 9억 원을 공제받고 또 그 다음에 뭘 받냐면 연령별 보유기간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요. 이따 나오지만 이제 연령별 또 고령자 공제라고 그래가지고 연령별로 또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로 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소 1세대 1주택과 달리 부부 공동소 1세대 1주택은요, 원칙적으로 얘네들은 자 12억까지 실질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데 얘네들은 연령별 보유기간별 이 세액공제 혜택을 연령별 보유기간별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이따가 나오지만 부부 중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가지고 1주택자로 신고하면 단독소 1세대가 똑같이 과세표준 결정 시에 9억 원 공제하고 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일반적으로 그건 신고했을 때 얘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부부 공동소 1세대주택은 실제로 얼마까지?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법인의 경우를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이쪽에서 한번 가서 예를 들어볼까요? 과세표준이 어떻게 지금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A라는 어떤 법인이 있죠. A 법인이 만약에 주택인데 공시가격으로 1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A 법인이. 그러면 종부세 계산할 때 법인은 무조건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공제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95%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9억 5천만 원이요. 아유, 그러니까
과세 표준 차이가 엄청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법인은 일단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막 그런 시그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부세 과세 표준 구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계속 여기서 한번 봅니다. 먼저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요, 자,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를 공제해요? 80억 공제합니다. 왜 80억 공제해요? 80억 초과하자가 납세무자니까. 그래서 80억까지는 납세무 없으니까 80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공정시장가의 비율 95% 곱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은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 그럼 틀리고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역시 공정시장가의 비율 95%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296페이지 양가로 1번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본문에 길게 나와 있는 얘기 읽어보면 결론이 바로 박스 안에 있는 동그라미 1번과 2번 요 계산식입니다. 요것만 중요표시해 놓고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참고라고 되어 있는 보조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보니까 왼쪽에 보조단. 종전에 있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납세무자에게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을 공제했으나 2021년도부터는 밑줄입니다. 납세무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1세대 1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지금 과세표준 결정 시에 기존세 3억 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1세대 1주택자가 누구냐? 과세기준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의 범위.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고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세표준 결정 시에 기초공제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말하자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를 말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줄,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밑줄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고요. 297페이지 봅니다. 1세대 1주택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일단 어떤 걸 보냐면 기억번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밑줄이요. 뭐 예외가 있지만요.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밑줄이요. 자, 얘네들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냐 그 주택수 판단할 때 얘네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주 중인 거주주택 하나가 있고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 있고 등록문화재 주택이 있다. 그럼 1세 몇 주택자로 봐요? 1주택자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얘네들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니까. 물론 거기 이제 참고적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3번 본문에서 두 번째 줄 다만 아래 그 기억의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이 다음에 이 주택 외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러니까 거주택을 갖고 있을 때 과세기준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주택세에서 제외준대요. 임대주택과 다른 거주주택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거주택에서는 실제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하여튼 국가등록문화재주택이나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한번 알아두시고 넘어가고 토지 봅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 과세 표준도 길게 돼 있지만 결국은 계산식만 알면 됩니다.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한다?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95% 곱하고 별도 합산대상 토지도 계산식만 바로 알면 됩니다.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몇 프로? 95% 곱하고요. 세율 및 세액입니다. 자, 종부세 주택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계산식을 한번 참고적으로 미리 볼까요?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요. 297페이지 박스하네요. 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종부세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액을 공제하는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가세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또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가 있는데 그걸 공제해가지고 종부세를 구합니다. 넘어가시면 종부세 세율인데요. 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여러분요. 거기 교재 있죠? 그 본문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납세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동그라미 1번 있죠? 2주택 이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2주택 이하 자
밑줄입니다. 빵63 여기 6단계 초과도준세율 밑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저와 최고 세율을 외우면 좋아요.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이게 빵63 0.6에서 3%까지 과표가 6단계 초과도준세율 정도 됩니다. 2주택 이하일 때는 어떻게 외운다? 빵63 6단계 초과도준세율이요. 0.6에서 3%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개정될 때마다 강의하려면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외워야지. 근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입에서 그래서 툭 튀어나오는 게 이게 훨씬 낫지. 그렇지 않고 0.6에서 3%까지다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빵63 6단계 초과도준세율입니다. 0.6에서 3%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일 때 1,000분의 6, 즉 0.6%부터 최고 3%까지 이렇게 과표가 6단계로 되어 있죠. 초과도준세율 정도입니다. 빵63 6단계 초과도준세율. 동그라미 2번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상주택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역시 또 밑줄입니다. 126, 1.2에서 6%까지 126, 6단계 초과도준세율입니다. 자, 2주택 이하 빵63,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주택 2주택일 때는 126, 6단계 초과도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올해 개정 내용이 이거예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요. 자, 2주택 이하일 때는 3%, 그 다음에 또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상주택 2주택일 때는 6%, 3%하고 6%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도됩니다. 자, 법인은, 그러니까 개인은 지금 초과도준세율이고 법인은 지금 비례세율이 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례세율이. 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 요거 기억할 때 이걸 일단 빵63, 126 이거 외워두면 좋은데 하여튼 꼭 잊으면 안 되는 것이 6단계 초과도준세율이라는 거. 개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는 초과도준세율인데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할 때는 이렇게 3%, 6% 비례세율이 정도됩니다. 왜 비례세율이냐면 보세요. 2주택 이하를 소유한다 법인이 그러면 가격에 상관없이 얼마라고요? 과세표준 상관없이 얼마예요? 3%입니다. 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주택 2주택을 소유할 때는 과세표준 상관없이 무조건 몇 프로요? 6%입니다. 그래서 비례세율입니다.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초과도준세율, 주택분, 법인은 주택을 보유할 때 비례세율이 정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겠죠? 이중과세 공제. 자, 여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밑줄 그으셔야 되는데 기억번이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 세계세 1을 공제한다 밑줄 짝이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중과세 공제인데 우리 배웠잖아요. 뭘 배웠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A 부동산을 보유합니다. 이 앞에서 아까 아침에 오는데 무슨 사고가 났는지 지나가면서 차가 엄청 꼼짝도 안 했거든요. 저쪽 사거리 쪽에서 그냥 계속 꼼짝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이럴 일이 없잖아요. 고속도로 다니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막혔다가 조금 신호 풀리면서 가면서 저쪽을 살짝 봤더니 경찰자들이 쫙 이렇게 몇 대가 있고 사고가 나긴 났나 봐요. 차들이 막 저쪽 세워져 있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딱 지나왔는데 덕분에 요 동네에서만 오늘 제가 20분 동안 있었어요. 아침 출근하기 전에 진짜 노원구 하여튼 진짜 좋습니다. 노원구에서 A 부동산을 갑이 보유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엔 B 부동산을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에 비부동산을 보유한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한 거예요. 자, 기초과정부터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청장이 먼저 재산 보유세는요.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하고 성남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합쳐보죠.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 보유한다. 그럼 초과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냐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종부세 부과 기준에 지금 근데 뭐가 과세돼 있어요? 재산세가 과세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뺍니까?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일정 하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하격을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도록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 배웠잖아요. 지난주도 기초과정부터.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는 뭘 뺀다? 재산세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자, 액공제. 299페이지로 가시면요. 니은번이요. 요게 몇 년 전에 시험에 한번 29회 시험 때 28회인가 나왔는데
28회 때 나왔었는데 이게 또 나왔어요. 작년에 정답 지문으로. 자, 한번 봅니다. 니은번. 기역의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 그러니까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잖아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또 지방세법 122조에 따라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때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요거 28회 때 나왔고 작년에도 나온 것이, 자, 가감 조정 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고 바꿔서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아니고 가감 조정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장 밑줄이었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중과세 계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어쩔 수 없고 넘어가고, 어디로 가시냐면 양가로 3번입니다. 양가로 3번 아니구나. 그 전에 동그라미 4번도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질 때 그 관련한 얘기입니다. 자,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기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9조 1항에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택수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그래서 주택수 계산이요.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밑줄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는 거. 근데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연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일 것, 또는 소유지분 20% 이하에 대한 그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 그러면은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지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가격도 얼마 안 되고, 근데 주택수에서는 포함하면 억울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밑줄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요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방세에서 재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봤잖아요. 근데 자, 시험에서 바꾸면 뻔해요. 다가구 주택, 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정시 주택수 계산할 때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주택수 계산할 때. 그 다음에 디귿번 밑줄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건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공동소유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고,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둡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하고요. 이런 것들. 물론 공동상속주택도 한번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공동소유주택, 다가구주택은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꼭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동그라미 1 또는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요. 여기 밑줄입니다. 이 경우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한별 공제는, 자, 공제율 합계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하에 적용할 수 있다. 밑줄이요. 80% 범위 내에서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공제 보겠습니다. 자, 고령자 공제라고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연령별 공제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자, 과세기준연제 만 60세 이상인 1세 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된 세액에 다음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밑줄은 과세기준연제 만 60세 이상인 1세 주택자 밑줄이요. 그러니까 연령별 공제는 몇 세 이상? 60세 이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할 것은 여러분, 이거는 1세대 1주택자만 지금 혜택을 주는 거지, 이거 시험 문제 잘 봐야 돼요. 1세대 2주택자일 때는 안 돼요. 토지분은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만 이 혜택을 줍니다. 자, 넘기니까 300페이지의 표에 연령별 공제 숫자도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30세 몇 프로? 20%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69세까지는 30%, 70세 이상이면 40% 공제해줍니다. 보유기한별 세액공제요. 1세대 1주택자로서 밑줄이요.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연제 5년 이상 보유한 자 밑줄이요. 그래서 3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 보유기한별 공제해 주는데, 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죠.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이거 20% 공제해 주고, 10년 이상 15년 미만 14년까지는
40% 공제해주고 15년 이상일 때 몇 프로? 50% 공제해줍니다. 그럼 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중복공제가 허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중복공제가 허용되는데 자 연령별 공제, 고령자 공제는 70세 이상이면 40%잖아요. 보육연별 공제 15년 이상이면 50%잖아요. 중복공제 허용되니까 합치면 몇 프로예요? 90%인데도 90%가 아니라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준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고 양가로 4번 세부담 상한입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다는 건데요. 그 길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그 바로 그냥 거기 계산 바로 300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여기에 표에만 여러분이 별표시하시고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2주택 이하를 소유한다. 자 그러면 일단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주택 이하를 소유하면은 100분의 얼마? 150입니다. 150%예요. 근데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일 때 몇 프로요? 300%입니다. 세부담 상한. 우리 했잖아요. 자,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 세액과 비교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죠. 그럴 때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니까 150%를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 이게 세부담 상한이 작년에 200%였는데 올해 개정이 돼서 몇 프로로? 300%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 납세자들한테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빠진 거죠, 여러분들. 자, 전년도보다 전년도에는 세액과 비교해서 그 전까지는 200%를 못 넘게 했는데 이제 300%로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표 아래에다가요. 표 아래에다가 3주택 거기 아래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놓냐면 법인은 이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어요. 제가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법인은 적용 없다는 거 그 아래다가 하나 더 써놓습니다. 그 아래다가 표 아래다가 세부담 상한 법인은 적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법인은 한도가 없어요. 그냥 전년도세액에 뭐 얼마를 못 넘게 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는 거를 거기다 써놓습니다. 300페이지 맨 아래 표에다가 여러분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 등의 특례 있죠? 여기 어떤 건지 한번 살짝 볼게요 여러분들. 공동택에 대한 납세 의무 특례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거기 교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니까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 특례요. 부부 중에서요 둘 중에 한 사람을 쭉 읽어보면 그냥 이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취지만 설명드릴게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주택자 신고 허용 이거 뭐냐면 이제 부부 공동 소유일 때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처럼 똑같이 종부세를 계산해요. 그래서 자 과세 필결정 시에 기초공제 3억 원에다가 6억 해가지고 합쳐서 얼마? 9억을 공제해주고 또 자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처럼 고령자 연령별 또는 장기 보유에 따른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원칙은 이런 신고를 했을 때만 적용받는 거죠. 이거 신고 안 하면 부부 공동명 1세대 1주택은 아까 각자 6억씩 공제받고 이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 다음에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신고 방법을 보면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면 부부 둘 중에 지분율이 가장 큰 자가 납세무자가 돼요. 근데 지분율이 만약에 같다 50%씩 그럴 때는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납세무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납세무자의 그 선택 적용은 보세요. 납세무자의 주택과 보유기한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으려면 나이가 어떤 사람? 더 많은 사람을 납세무자로 선택하는 게 좋겠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최초 신청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 신청 없이도 계속 이제 세무서에서 그대로 이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인데 1번 한번 볼게요. 심화학습. 종부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 그 아래줄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여기 비춥니다.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무자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보면 납세무자는 이 규정 적용받으려면 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3번 보세요. 그러면 그 공동명 1주택자를 1세대주택자로 보아서 과세 표준과 자,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빗줄 짜요. 즉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처럼 세금 계산한다. 그 얘기예요. 요 내용이. 자, 그런 얘기입니다. 등등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학습 주택에 대한 세부담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못했고요. 우리가 이런까지 공부할 수는 없고 302페이지 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입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인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